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해운대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개헌 관련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고 가짜 입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는 작년 초부터 해서 4년 중임제 하자고 엄청 쫄랐습니다. 마치 개헌 바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개헌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택했을 때 우리 헌법에 따라서 한 번 더 출마하는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4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많고 다 재판받다 보면 감옥에 가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판은 미루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어떻게든 4년으로 줄여보려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장이 개헌론이 빨리 서둘러서 개헌을 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바로 싹 빼버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원래 대통령제 헌법으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4년 중임제를 해도 굉장히 균형 잡힌 헌법 체계인데 그 당시에 혹시 독재, 대통령 독재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우리 역사적인 교훈에 따라서 5년 단임제를 선택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다시피 이제는 4년 중임제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4년 중임제가 더 책임성도 강하고 4년마다 국민들이 평가하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결론을 내버리면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들이 법 아무리 바꿔서 재판 정지시켜봤자 4년 뒤에 또 감옥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본인 임기 내에 자기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려는 저는 속셈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개헌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판을 다 깔아줬는데도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내란을 종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식의 했는데 이미 다 비상계엄 해제되고 지금 상황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그것을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내란 종식 운운하면서 4년 중임제를 피해갔거든요. 엄청 개인 욕심이 강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4년 중임제를 해야 되는 절호의 찬스인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하거든요. 국민투표 과반을 획득하면 되는 것인데 그 국민투표만 하기 위해서 선거를 또 열기가 좀 그러니까 대선에 맞춰서 열면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헌법 관련된 이슈를 잔뜩 들고 나왔어요. 근데 잘 뜯어보면 본인들이 독재하기 유리한 헌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도 다음 총선에 가서야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최대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 시기를 늦추고 결정 시기를 늦춰서 본인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 총리제 운운하는 게 지금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약간 러시아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단임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총리를 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굉장히 본인의 뭐 2인자를 대통령을 잠깐 시켰다가 자기는 총리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다 누리고
대통령을 다시 하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그런 식의 베네수엘라식 독재 정권을 꿈꾼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총리가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재청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사하면, 예전에 이해찬 총리가 책임 총리와 비슷하게 운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충분한데, 그거는 책임 총리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꼭 투표장에 나와서 헌법까지 개정하려는 이런 시도를 저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는 시기도 문제지만 4년 중임제 바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부분도 문제고요. 또 4년 중임제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른 모든 헌법 이슈들하고 다 묶어버리니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감찰하는 되게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헌법상으로 당연히 대통령제 하에서 감사원이 있고 독립성이 보장돼 있거든요. 국회로 옮기겠다는 얘기는 이 정치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닌 정치 성향이 강한 입법기관의 산하에 둠으로써 여기를 또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한 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상하게 처리한 거, 이런 등등을 원전 경제성 분석을 조작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감사해서 이런 밝힌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회로 옮김으로써 감사원조차도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합니까? 독립성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성이 강한 입법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원이 입법부로 옮긴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로는 대통령 권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편성권도 바꿔서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구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많이 따고 싶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 정부가 예산을 짜고 국회의원은 깎을 수만 있지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헌법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저번에 보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들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원들이 각자 경쟁이 붙으면서요, 이게 선심성 정책이 남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산 편성권을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이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권한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이거든요. 자기한테는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말로는 권한을 분산하는 헌법 체계를 논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모순되는 주장이고요.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상권 분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요, 그 국회 추천을 받아야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의원 내각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권한에 입법권이 많이 관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면서 또 의원 내각제처럼 총리는 또 국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임명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했다 싶으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헌법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많은 모순점과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권한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면서 국회의원과 부처와 그 내각과 국회의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선 의원들 또 기득권 정치인들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4년 중임제로 정확히 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현재 헌법 체계랑 딱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세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저는 지지한다고 확신하고요. 명확하게 4년 중임제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걸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4년 중임제 가야 하고 이재명은 가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4년 중임제에서 발을 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상황 봐가지고 자기가 독재하는데 유리한 헌법체계를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장 청구권도 여러 기관에 분산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기관이 경쟁하듯이 경쟁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누가 영장을 청구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검사가 권한 남용하면 검사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검사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수단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수사기관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왜 공수처 요번에 하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당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기관들을 만들어서 거기 영장 청구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더러 일반 국민들은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면 수사기관들이 실적 경쟁이 일어나면서 민생에 힘든 국민들을 조금만 법 위반해도 수사하겠답시고 다 부르고 처벌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권한을 이재명에게 줬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독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 이거는 저는 이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 여망과 국민의 동의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TV 토론을 앞두고 4년 중임제에 마치 열려 있는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헌법 이슈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 헌법 이슈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4년 중임제로 갈 거냐 말 거냐. 다음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임기는 5년에서 4년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가 아니죠. 임기가 줄어들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임기가 줄어드는 것을 진정성 있게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했던 그 발언과 오늘 이 개헌 이슈, 저는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선은 4년 중임제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 매번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해놓고 대통령만 되면 발을 빼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가 줄어드는 게 싫은 겁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그 주변의 참모들이 또 그런 부분을 4년 중임제로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조언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4년 중임제로 이번에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계속 형사적인 리스크에 노출되는,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재판받아서 또 감옥 가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재명 후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마저 선거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